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어, 삭제를 하실 때, 그러니까 드랍 테이블을 하실 때 휴지통으로 보내지 않고요. 완전 삭제를 해버리는 방법도 있어요. 우리 하나만 예를 들어볼까요? 아무거나? 예를 들어서 이런 테이블이 있었네요. EX, EMP, DPT라고 하는 테이블이 있었네요. 음, 아마 요거 언제 연습했었던 것 같냐면 크리에이트 테이블을 하면서 셀렉트한 내용으로 두 개의 테이블에서 셀렉트한 내용으로 크리에이트 테이블을 했었던 그런 테이블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직원 테이블에서 몇 개의 정보들, 그 다음에 부서 테이블에서 몇 개의 정보들을 조합해가지고 어떤 새로운 테이블을 하나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 테이블을 완전히 삭제를 해볼게요. 음, EX, EMP, DPT라고 하는 테이블이 있는데 테이블을 휴지통으로 보내지 않고요. 완전 삭제. 음. 그러니까 드랍 테이블 명령으로 휴지통이 아니라 완전히 삭제를 해버리는 방법도 있어요. 그거는 뒤쪽에다가 하나를 더 써주시면 돼요. 드랍 테이블, EX, EMP, DPT 뒤에다가 purge를 더 써주시면 됩니다. 맞아요. 드랍 테이블 이름, purge라고 하는 키워드를 더 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시면은요, 메시지는 똑같이 나옵니다. 테이블 EX, EMP, DEPT가 드랍되었습니다. 라고 똑같이 나오는데, 휴지통을 가서 보시면은요, 휴지통 새로 고침을 계속 해봐도요, 휴지통에 아무것도 없죠. 네. 그럼 이거는 더 위험한 명령이 되겠죠? 나중에 플래시백도 안 돼요. 이 경우에는. 그래서 완전 삭제하실 때에는 퍼지까지를 쓰실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네, 되셨습니까? 혹시 질문 있으세요? 드랍 테이블이 항상 성공할까요? 성공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성공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가 만들었던 것 중에서 포린 키가 있는 테이블이 있을 거예요. 제 기억이 맞다면, EX-EMP2라고 하는 테이블, 그리고 EX-EMP3이라고 하는 테이블, 아마 생긴 모양은 똑같을 거예요. 생긴 모양은 똑같을 텐데, EX-EMP2가 제약 조건 중에 뭐가 있냐면, 포렌키 제약 조건이 있을 거예요. EX-DPT 3번이라고 하는 테이블이 있었고요. 그 테이블을 참조하는 테이블이 있었어요. 부모 테이블, 자식 테이블 관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죄송합니다. 테이블 간에 프라이머리 키와 포린 키 사이 관계로 묶여져 있는 테이블들을 보시려면은요, 그 테이블을 열어가지고요. 테이블을 열어서 밑에 탭 있죠. 탭 중에서 뭐를 보면 편리하다? 모델이라고 하는 탭을 보면 편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요거. 요거 보이시죠? 요거 보이시죠? 어, 스콥 계정에서 만든 EX-EMP2라고 하는 테이블이 있는데, 네, 여기에는 프라이머리 키가 있고, 포린 키가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콧 계정에 EXDPT 3번이라고 하는 테이블이 있고, 여기는 프라이머리 키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프라이머리 키가 똑같은 게 두 개가 있죠. 음. 이거는 밑에 있는 거는 인덱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 위쪽에 있는 거는 제약 조건 프라이머리 키,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거는 인덱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프라이머리 키는 중복되지 않은 값들을 쭉 갔죠. 그래서 그 값을 가지고서 행 하나를 딱 선택할 수가 있잖아요. 그 행을 쉽게 선택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빠르게 검색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련 번호를 매겨주면 되잖아요. 1, 2, 3, 4, 5 하고 이런 식으로 일련 번호를 매겨주죠. 그런 기능을 하는 게 인덱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요거는 안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프라이머리 키와 포린 키가 있고 이 포린 키가 누구를 참조하고 있는 거냐면 요렇게 찾아가서 요 프라이머리 키를 참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되셨죠? 음.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DPT 3번을 삭제를 해버리면 요 찾아가는 관계가 유지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죠? 그럼 이런 경우에 DPT 3번을 삭제하려고 하면 에러가 발생합니다. 실제로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EXEMP 3번도 볼까요? EXEMP 3번입니다. 지금 찍은 거는. 네. 요것도 똑같은 구조로 되어져 있네요. 이거는 우리가 제약 조건 만들 때 같은,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컬럼 선언하는 부분에서 뭐 컬럼 선언 따로, 제약 조건 따로 이렇게 하는 과정, 하는 걸로 연습을 했었던 거기 때문에 테이블 구조는 똑같을 거예요. 자, 요거 가지고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가지고. EXEMP 3번에 포린키 제약 조건이 있고, 이 포린키는 찾아가고 있어요. 참조하고 있고요. 누구를 참조하고 있냐면 EXDPT 3번을 참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프라이머리 키를 참조하고 있어요.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EMP 3번을 삭제하는 거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EMP 3번을 삭제하는 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DPT 3번을 먼저 삭제하려고 시도를 하면 연결된 선이 얘가 찾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찾아가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해버리겠죠. 그죠? 음. 그래서 얘를 먼저 삭제를 할 수가 없어요. 없어요. 얘를 부모 테이블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부모 테이블이라고 하고 여기를 자식 테이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관계가 있을 때 자식 테이블을 먼저 삭제를 하고 부모를 삭제를 해야 되지. 부모 테이블 삭제를 먼저를 하게 되면 그 에러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자, 그거를 예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랍 테이블이에요. 드랍 테이블. 프라이머리 키와 포린 키 관계로 연결이 되어져 있는 연결을 맺고 있는 두 개의 테이블이 있을 때 테이블이 있을 때 테이블 삭제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어, 방법은 크게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포린 키를 갖고 있는 테이블을 먼저 삭제를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프라이머리 키, 프라이머리 키를 갖는 테이블을 나중에 삭제하시는 방법. 그러니까 자식 테이블을 먼저 삭제를 하고 그 다음에 부모 테이블을 나중에 삭제를 하면 삭제가 가능해요. 근데 이 순서를 바꿔버리면 에러가 발생합니다. 이 순서를 바꿔버리면. 그러니까 아까 그림에서 보면은요. 조금 기다릴까요? 그림에서 보면 이 관계가 끊어져 있으면 삭제를 하는 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이 관계가 끊어져 있지 않을 때 얘를 삭제를 하려고 하면 누군가 나를 찾아오고 있는데 라고 하면서 얘를 삭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EMP 3번을 먼저 삭제하는 거는 돼요. EMP 3번을 삭제를 하면
foreign key도 삭제가 되겠죠. 그럼 이 관계가 끊어지겠죠. 그러면은 DEPT를 삭제하는 게 가능해지겠죠. 그렇죠? 근데 DEPT를 먼저 삭제하겠다? 아직 포린 키가 남아있잖아요. 찾아가는 관계가 연결되어 있잖아요. 연결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얘를 삭제할 수는 없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음. 그래서 포린 키를 갖고 있는 테이블을 먼저 삭제하자. 그 다음에 그 연결되어져 있는 테이블을 나중에 삭제하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그 포렌키 제약 조건을 네, 포렌키 제약 조건만 삭제를 해버리는 거예요. 제약 조건을 삭제를 해버리시면 되겠죠. 어, 삭제 후 그러면 테이블들은 어떤 순서로 삭제하든 상관이 없어요. 테이블들을 삭제하시면 돼요. 이게 두 번째 방법이 되겠죠. 어. 그러니까 어떤 테이블을 먼저 삭제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어, 얘를 먼저 지워버리는 거죠. 제약 조건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제약 조건을 없애버리면 이 관계가 끊어지잖아요. 끊어지면 얘를 먼저 삭제하든 상관이 없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네, 뭐 이런 방법도 있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마 제일 간단한 방법은 drop 테이블, 테이블 이름을 쓰겠죠. 테이블 이름을 쓸 거고 캐스케이드라고 하는 게 있어요. 드랍 테이블 캐스케이드 구문을 사용하면 그 연관된 테이블들을 제약 조건들을 함께 삭제하게 됩니다. 잠깐만요. 이건 뭐라고 설명을 드려야 될까? 아, 캐스케이드 다음에 캐스케이드 컨스트레인츠까지 써주셔야 돼요. 드랍 테이블, 캐스케이드, 컨스트레인츠까지를 쓰게 되면은요, 그러면 그 이렇게 하게 되면 이런 구문을 사용하면 그 연관된 FK 제약 조건이 함께 삭제가 돼요. 자, 요 세 가지 방법을 하나씩 예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1번 먼저 해보고요. 2번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3번도 저희가 예제를 만들어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아까 그림 보셨죠? 여기, 요거. 그림 다시 보여드릴게요. EMP 3번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EXDPT가 있었어요. EXDPT 3번이 있었고요. EXEMP 3번이라고 하는 테이블이 뭘 가지고 있었냐면 foreign key를 가지고 있었고요. 얘가 참조를 하고 있었어요. 누구를 참조하고 있었냐면 EXDPT 3번이라고 하는 여기에 프라이머리 키를 참조하고 있었어요. 음. 자, 그냥 이렇게만 쓴 거, 제가 그림을 그냥 그 글자로 쓴 거예요. 음. EXEMP 3번의 포린 키가 EXDPT 3번의 프라이머리 키를 찾아가고 있다, 참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쓴 거예요. 이런 관계의 테이블에서 만약에 EXDPT를 먼저 삭제를 하려고 하면 에러가 발생합니다. 음. 테이블들에서 EXDPT 3번을
먼저 삭제하려고 하면 에러가 발생할 거예요. 진짜로 그런지 볼까요? 진짜로 그런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음. 자, 드랍 테이블 해볼게요. 드랍 테이블 이름, EX, VPT 3번. 그래요? 여기 자식 테이블이 있고, 자식 테이블이 부모 테이블을 찾아가고 있죠? 근데 얘를 먼저 삭제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니까 에러 발생하죠. 음. DEPT 3번을 삭제하려고 실행하는 중에, 그죠? DEPT 3번을 삭제하려고 실행하는 중에 외래키에 의해서 참조가 되는 고유키가 테이블에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자, 이거 무슨 뜻이에요? DEPT 3번에는 프라이머리 키가 있습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프라이머리 키가 다른 테이블에 관련이 있다는 뜻이에요. 다른 테이블에 포린 키가 있어서 이 포린 키가 프라이머리 키를 참조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삭제가 안 돼요. 그죠? 그죠? 음. 그래서 순서를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에러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렇게 에러가 발생하기 때문에 순서를 어떻게 해야 된다? EX, EMP 3번을 3번을 먼저 삭제를 하고 그다음에 그 후에 EX, DPT 3번을 삭제를 해야 된다. 이게 1번 내용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러면은 이 드랍 테이블을 하기 전에 무슨 드랍 테이블을 먼저 해줘야 될까요? 드랍 테이블 EX, EMP 3번을 먼저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요 한 문장만, 위쪽 149번 라인에 있는 문장만 먼저 삭제를 할게요. 자, 드랍이 됐죠. 그죠? 드랍이 됐고, 그 다음에 DPT 잠시만요. 아하, 다른 테이블에 하나가 더 있었군요. 네. 다른 테이블에 하나 더, EX, EMP 2번도 있었네요. 제가 만든 거를 보니까, EX, EMP 2번도 볼까요? 네, 여기도 똑같네요. 네. 여기도 EX, EMP 2번이 DEPT 3번을 똑같이 참조하고 있었네요. 그죠? 하나가 더 있었죠. 그죠? 맞아요? 네. 혹시 이런 테이블이 없었으면 문제가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런 테이블이 지금 있단 말이에요. 그죠? 네. 여전히 에러가 나죠. 어. 그러니까 여기서도 또 하나가 여기도 또 쓸까요? 내용이 똑같기 때문에 그냥 복붙을 먼저 할게요. 복붙하고 EX, EMP 2번도 포린 키를 가지고 있었고 똑같은 DEPT 3번의 프라이머리 키를 참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DEPT 3번도 먼저 삭제하려고 하면 에러가 나요. 지금 이게 에러가 나는 이유가 2번에는 얘 때문이에요. 그죠? 얘를 삭제했는데도 불구하고 얘가 에러가 나는 이유는 EX, EMP 2번 때문이에요. 얘네 두 개는 관계가 없죠. EMP 3번하고 EMP 2번은 서로 관계가 없죠. 그러니까 뭐를 먼저 삭제하든 상관이 없어요. 무엇을 먼저 삭제하든 상관은 없지만 DEPT 3번인 경우에는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드랍 테이블 그리고 EX, EMP 2번 요거까지도 삭제를 할게요. 음, 이렇게. 그럼 EMP 2번도 삭제가 됐죠. 그죠? 그래서 어, EX, EMP 2번과 EX, EMP 3번을 먼저 삭제하면 그 다음에는 DPT 3번을 삭제할 수가 있는 거예요. 혹시 다른 게 또 있나 볼까요? DPT 3번, EX DPT 3번 볼게요. 모델 볼게요. 모델. 자, 이제는 연관된 게 하나도 없네요. DPT 3번과 연결이 되는 테이블이 하나도 없네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마지막으로 얘는 성공할 겁니다. 성공하죠. 그죠? 자, 모든 테이블들이 전부 다 어디로 들어갔을 거냐 하면
우리가 퍼즐이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테이블들은 EXEMP 2번과 EXEMP 3번과 DPT 3번 전부 다 휴지통으로 들어갔을 거예요. 휴지통 세로 붙임해 보세요. 휴지통 세로 붙임해 보시면요. 조금 확대해서 보여드릴까요?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여기 휴지통 부분 보시면은요. EX, EMP 2번 삭제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EX, DPT 3번 삭제되어져 있는 거 보이시죠? 그죠? 그리고 DPT 3번도 삭제된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프라이머리 키들도 전부 다 삭제가 됐죠. EMP 2번에 있는 프라이머리 키, EMP 3번에 있는 프라이머리 키, EX 3번에 있는 프라이머리 키 전부 다 삭제가 된 거 보이시죠? 네. 이렇게 삭제가 되어져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되셨습니까? 되셨죠? 네. 그래서 그 프라이머리 서로 연결을 맺고 있는 두 개 이상의 테이블, 서로 연결을 맺고 있는 두 개 이상의 테이블을 삭제하고 싶을 때 포린 키를 가지고 있는 녀석들을 먼저 삭제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프라이머리 키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삭제를 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되셨습니까? 만약에 두 번째 방법으로 하겠다라고 하시면 제약 조건만 먼저 삭제하면 그러면 테이블들을 어떤 순서로 삭제하든 상관이 없어요. 혹시 그런 게 있나 볼까요? 그런 예가 남아 있었으면 좋겠는데. DPT 2번이 혹시 모델을 한번 볼게요. 없군요. 그 다음에 DPT 1번. 여기도 모델을 보니까 여기서 연결되는 게 없고요. 오더스하고 셀 그레이드를 볼까요? 오더스하고 셀 그레이드를 한번 볼게요. 죄송합니다. 오더스하고 커스터머스. 어떤 테이블 찍어도 좋아요. 커스터머를 찍든, 오더스를 찍든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만들었던 부분이니까. 여기에서 모델을 이렇게 해볼게요. 모델. 탭 중에서 모델을 이렇게 하시면은요. 네. 이렇게 보이죠? 고객이라고 하는 테이블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주문이라고 하는 테이블이 있었는데,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 있죠. 누가 포린 키를 가지고 있어요? 오더스가 포린 키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커스터머스는 프라이머리 키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요 포린 키가 여기 있는 프라이머리 키를 이렇게 참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참조한다죠. 그죠? 이 관계가 끊어지기 전에는 커스터머스를 삭제할 수가 없습니다. 관계가 끊어져야 얘를 삭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해되셨죠? 그럼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제약 조건만 먼저 삭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 조건만. 그럼 여기 2번. 여기 2번이라고 하는 거는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제약 조건만 삭제하고 테이블을 삭제하자. 자, 요거에 대한 예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더스라고 하는 테이블이 있었고요. 오더스가 포린 키를 가지고 있었고, 이 포린 키가 누구를 참조하고 있었냐면, 커스터머즈의 프라이머리 키를 참조하고 있었습니다. 그죠? 네. 이런 관계의 테이블에서 만약에 커스터머스를 삭제하려고 하면 커스터머즈를 먼저 삭제하려고 하면 당연히 에러가 발생하겠죠. 그죠? 자, 그 에러가 나는 거를 먼저 볼까요? drop 테이블, drop 테이블, customers 이거 에러 난단 말이에요.
외래키에 의해서 참조가 되는 고유키가 테이블에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외래키에 의해 참조되는 고유키가 테이블에 있다. 그러니까 커스터머 테이블에 프라이머리 키가 있는데 그게 다른 테이블의 포린 키와 연결이 된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방법은요, 무엇을 먼저 하자? 제일 처음에 오더스 테이블의 포린 키 제약 조건을 삭제하자. 이거예요. 제약 조건 삭제하는 거는 뭘로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학습했었던 alter 테이블, 오더스, 오더스, 그 다음에 rename, add, drop, modify 이렇게 있었죠? 삭제하는 건 뭐예요? drop이요. 제약 조건은 constraint, 그죠? 그 다음에 제약 조건 이름 써주시면 되죠? 자, 제약 조건 이름이 기억이 안 나서 오더스를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 조건 이름이 FK 오더스 커스트 아이디네요. 그죠? 아니면 모델에서 볼까요? 모델에서 이렇게 보면 요게 이게 이름이에요. 그죠? FK 오더스 커스트 아이디예요. 자, 그러면 FK 오더스 커스트 아이디 이렇게 만들었네요. 자, 이게 제약 조건을 삭제를 한 거죠. 그럼 테이블이 변경이 됐대요. 테이블이 변경이 됐다라고 나오죠? 네. 자, 아까 오더스 테이블, 아까는 이렇게 관계를 맺고 있는 것처럼 보였잖아요. 그죠? 새로 고치면 해보세요. 어때요? 서로 관계가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끊어져 버렸죠. 오더스 테이블하고요, 커스터머 테이블이 이제는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연결이 없어요. 그죠? 연결이 없어요. 자, 이런 상태라면 커스터머만 지워버리는 게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그 오더스와 그 다음에 커스터머스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오더스를 삭제하지 않더라도, 그죠? 그죠? 오더스라고 하는 테이블을 삭제하지 않더라도 커스터머만 삭제를 하는 것도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게 되면 커스터머스 테이블을 삭제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아까 실패했던 문장을 한번 해보세요. 어때요? 이번에는 삭제가 됐죠? 삭제가 됐습니다. 이게 그 위쪽에서 있었던 두 번째 내용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3번. 3번은 drop table cascade constraints라고 하는 구문을 사용을 하면 연관된 foreign key 제약 조건을 함께 삭제를 한다라는 내용이에요. 함께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2번에서 한 내용이에요. 2번에서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 오더스와 커스터머가 연결이 돼 있어서 커스터머스를 못 지웠죠. 못 지웠죠. 근데 오더스는 남겨두고 커스터머만 지우고 싶었던 거예요. 그죠? 지우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오더스에 있었던 포린키 제약 조건을 지워버렸어요. 그랬더니 두 개의 테이블이 연결이 끊어져 버렸죠. 그래서 커스터머스만 지우는 게 가능했죠. 그쵸? 자, 그러면 커스터머스를 지울 때 캐스케이드 컨스트레인츠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하면 두 개를 한꺼번에 해준다는 뜻이에요. 그게 3번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 테이블이 있었 남아있는 게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냥 간단하게 만들까요? 간단하게 테이블 만들면서 3번을 해볼게요. 자, 테이블 하나 간단하게 만들어 볼게요. 크리에이트 테이블.
EX 페어런트라고 할게요. 부모. 하나만 있으면 돼요. ID 요거 하나만 할게요. 넘버라고 할게요. 뭐 한 자리 이렇게 하고요. 프라이머리 키 이렇게 할게요. 하나만 있을 때 이걸로 하면 끝나죠. 우리가 간단하게 연습만 하려고 하는 거니까. 페어런트는 ID라고 하는 컬럼을 가지고 있어요. 한 자리 정수고요. 프라이머리 키 가지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테이블 하나 간단하게 만들어 주고요. 자, 두 번째 테이블 만들게요. 두 번째 테이블은 create 테이블 EX. 이번에는 child라고 할게요. child에서는 컬럼 두 개를 만들게요. 첫 번째는 child ID. 데이터 타입은 넘버 한 자리. 얘는 프라이머리 키. 얘는 프라이머리 키. 그다음에 쉼표. 이번에는 parent ID. 얘도 넘버 한 자리. 근데 얘는 foreign key. 자, foreign key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red, for, run, seize. 그 다음에 테이블 이름. 그 다음에 그 테이블이 가지고 있는 프라이머리 키 컬럼 이름. 이렇게 쓴다 그랬죠. 기억나세요?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죠. 컬럼, 컬럼이 주어, 동사, 참조한다. 누구를, 이게 목적어.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것만 일단 실행해볼게요. 자, 이제는 child라고 하는 테이블도 생성이 됐습니다. 그죠? 생성이 됐죠? 그 ER 다이어그램 볼게요. ER 다이어그램 보기 위해서 EX 페어런트를 찍으셔도 좋고요. EX child를 찍으셔도 좋습니다. 네. EX child를 여셔도 좋고요. EX 페어런트를 여셔도 좋아요. 자, 보시면 child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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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고요. 페어런트가 있습니다. 그죠? 여기에 프라이머리 키 하나 있고요. 여기는 프라이머리 키와 그 다음에 아마 포린 키인 것 같아요.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 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연결. 제약 조건 탭 볼까요? 제약 조건 탭 보시면은요. 프라이머리 키 제약 조건, 그 다음에 포린 키 제약 조건 이렇게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그죠? 보이죠? 네, 그거를 ER 다이어그램으로 본 게 요 그림이에요. 지금 연결되어져 있죠. 이 상태에서 페어런트 지우려고 하면 에러 나겠죠. 자, 이런 관계, 데이터가 아무것도 없어도 상관없어요. 자, 이런 관계에서요. 음, 우리가 delete 테이블, 죄송합니다. delete 테이블이 아니라 drop 테이블. drop 테이블, ex parent를 하려고 하면 에러 발생하는 게 맞죠. 이해되십니까? 네. ex parent는 ex parent는요. 프라이머리 키가 다른 테이블에 있는 포린 키에 의해서 참조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결이 되어져 있다는 얘기죠. 그죠?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연결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삭제가 불가능하죠. 자, 지금은 에러가 났죠? 지금은 에러가 났는데 여기다가 캐스, 헤이드, 컨스트레인, 치 여기서는 이거 S 붙여주셔야 돼요. 제약 조건들이라고 하셔야 돼요. 우리가 제약 조건 이름을 만들 때에는 constraint라고 하는 걸 썼었죠. 기억나세요? create 테이블을 하거나 alter 테이블을 할 때 제약 조건이라고 할 때는 constraint라고만 했었어요. constraint. 왜냐하면 제약 조건 하나니까. 근데 여기서는 제약 조건들이 여러 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얘하고가 뭐라고 만들어져 있냐면 뒤쪽에 복수형으로 S가 붙어 있어요. 제약 조건들이란 뜻이에요. 자, 이거 실행해 볼까요? 어, 페어런트가 삭제가 돼버렸죠. 요거 하나를 넣음으로써 아까 삭제가 안 되던 테이블이 삭제가 돼버린 거예요. 자,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 하면요.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 하면
아까 child 테이블 열어둔 거 있었나요? child 테이블 제약 조건 쪽에 가볼게요. child 테이블의 제약 조건에서 프라이머리 키만 남아있고 foreign 키 제약 조건은 어떻게 돼버렸어요? 삭제가 돼버렸죠.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 이 캐스케이드를 같이 써주게 되면 여기에 연결되어져 있는 foreign 키를 찾아서 그 foreign 키를 먼저 삭제를 하고 그 다음에 이 테이블을 삭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3번의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2번에서 했었던 내용 있죠. 자식 테이블이 있었어요. 부모 테이블이 있었어요. 자식 테이블이 foreign 키 제약 조건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식 테이블에서 foreign 키만 제약 조건만 삭제를 해버렸어요. 제약 조건만 삭제를 해버리면 관계가 끊어지죠. 그럼 이제 오더스와 커스터머는 서로 연결된 테이블이 아니기 때문에 부모와 자식 관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커스터머스를 삭제하는 게 가능해졌죠. 얘가 이 두 개를 같이 해준다는 얘기예요. 얘가 부모 테이블이고 얘가 자식 테이블이고 여기 있었던 foreign 키가 프라이머리 키를 참조하고 있었는데 그때 얘를 삭제를 하려고 하면 에러가 났었죠.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참조를 하고 있었으니까. 이 foreign 키가 이렇게 참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id라고 하는 거를 참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만 하면 삭제를 못했죠. 캐스케이드의 의미는 이거를 끊어버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child에 있는 foreign 키를 지워주고 child에 있는 foreign 키를 지워주고 그 다음에 이 테이블을 삭제하겠다라고 하는 게 cascade constraint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위쪽에서 우리가 요렇게 두 개의 문장으로 만들었던 거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cascade constraints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이게 3번. 그래서 여기서 1번, 2번, 그리고 3번이라고 써드린 거는 프라이머리와 포린 키 관계를 연결되어 있는 테이블을 삭제할 때 사용하는 방법 1번, 방법 2번, 방법 3번. 그거에 대한 예제들을 이렇게 지금 보여드린 겁니다. 그러셨습니까? 그래서 요것만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캐스케이드 컨스트레인츠 부문을 사용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첫 번째 포린 키 제약 조건이 삭제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무슨 일이 일어난다? 두 번째로는 삭제가 테, 테이블 삭제를 수행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두 단계로 나눠서 SQL 문장을 만들어야 됐었던 거를 그냥 캐스케이드 컨스트레인트로 한 번에 끝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뭐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테이블 하나가 있는데 이 테이블이 여러 개의 다른 테이블에 의해서 이렇게 참조가 되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A라고 하는 죄송합니다. 네. 어, A라고 하는 테이블도 얘를 참조하고 B라고 하는 테이블도 얘를 참조하고 C라고 하는 테이블도 얘를 참조하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죠? 뭐 이렇게 복잡하게 연결이 되어져 있는 경우가 있을 때 지금 얘를 삭제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삭제하고 싶은 건 얘를 삭제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얘도 삭제하고 얘도 삭제하고 얘도 삭제한 다음에 그때서야 얘를 삭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관계를 끊어버리면 돼요. 관계를 끊어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 테이블에서도 드랍 컨스트레인트를 해야 되고 여기 테이블에서도 드랍 컨스트레인트를 해야 되고 이쪽 테이블에서도 드랍 컨스트레인트를 해야 되죠. 그러고 나면 얘를 삭제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캐스케이드 컨스트레인트 요거 하나만 사용하면 얘를 삭제하면서
캐스케이드 컨스트레인트 요거 하나만 삭제를 하면 데이터베이스가 알아서 얘 끊어버리고 얘도 끊어버리고 얘도 끊어버리고 다른 말로 하자면 여기 있는 포린키 제약 조건 삭제하고 여기 있는 제약 조건 삭제하고 여기 있는 제약 조건을 삭제한 다음에 얘를 드랍 테이블까지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약 조건이 여러 개들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캐스케이드 컨스트레인츠라고 만들어져 있어요. 얘하고가.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드랍 테이블을 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서로 연결된 테이블이 있을 때만 주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어려우세요?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으시죠? 아닌가?